그 다음에는 투부정사와 ing의 형용사적 용법을 살펴볼게요. 투부정사와 ing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 일반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거나 문장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적 용법을 설명할 때 투부정사는 주로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할, 뭐뭐 하는처럼 미래적인 뉘앙스로 해석되고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일반 형용사와 다르게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It's time to go now 하면 시간이다, 이제 가야 할 이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이때 to go now가 time 뒤에서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붙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There is a chair to sit 하면 의자가 하나 있다, 앉을, 즉 앉을 의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우리는 앉을 이라는 뜻만 생각해서 to sit으로 꾸며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뒤에 on까지 붙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I sit the chair 하면 무슨 뜻이죠? 나는 앉는다, 그 의자 이런 뜻이 됩니다. 의자 앞에 뭐뭐에 라는 뜻이 없어요. 나는 그 의자에 앉는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I sit on the chair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건 sit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라서 그렇습니다. sit은 그냥 앉다 라는 뜻으로 끝나고 뭐뭐에를 붙여주고 싶으면 전치사 on을 같이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chair를 꾸며줄 때도 to sit이 아니라 to sit on으로 꾸며줘야 합니다.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I have a pen to write. 해석하면 나는 가지고 있다, 펜 하나를 쓸 이라는 뜻인데요. 즉 나는 쓸 펜 하나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얼핏 보면 맞는 문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I write a pen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쓴다, 펜을. 나는 펜을 쓴다. 여기서 내가 의도하는 건 펜이라는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펜을 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I write with a pen. 나는 펜을 가지고 쓴다. 이런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가지고 쓸 펜이 하나 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줄 때도 I have a pen to write이 아니라 I have a pen to write with. 즉 with라는 전치사까지 붙여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의문사에 투부정사를 붙여 형용사처럼 활용이 가능한데요. 한번 예시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먼저 what to do 하면 해야 할 것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where to go 하면 가야 할 곳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when to stop 하면 멈춰야 할 때 혹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 who 또는 whom to meet 하면 만나야 할 누군가 혹은 누굴 만나야 할지, 그리고 how to use 하면 사용하는 방법 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을 의문사의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구문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I don't know what to do 하면 나는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이때 what to do를 what의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구문으로 바꿔서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라는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럼 ing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ing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분사라는 이름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분사라는 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걸 분사라고 하고 이처럼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면 현재 분사, 동사의 pp 형태를 활용하면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즉 능동적으로 하거나 진행하는 상태를 표현하고요. 과거 분사는 뭐뭐 된, 뭐뭐 되어진 이라고 해석하면서 어떤 행동이 끝났다는 완료 표현이나 어떠한 행위를 당했다는 수동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뒤에서만 꾸며줬었는데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경우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에 여러 단어가 붙으면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A sleeping baby 하면 잠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요. A broken window 하면 깨어진 창문.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슬리핑에 on the bed가 붙으면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게 되므로 A baby sleeping on the bed 라는 구문이 되고요. 해석을 해보면 그 아기 그 침대에서 자고 있는, 즉 그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 아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브로큰에도 by the robber가 붙게 되면 여러 단어가 되므로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the window broken by the robber, 이런 구문이 되게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 창문, 그 강도에 의해서 깨어진, 즉 그 강도에 의해서 깨어진 그 창문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파트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감정과 관련된 분사입니다. 예를 들어 surprise는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ing를 붙이면 surprising, 놀라게 하는 이라는 뜻의 현재 분사가 되고요. pp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surprised, 놀라진 이라는 뜻의 과거 분사가 됩니다. surprising의 경우 놀라게 하는 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있죠. 어떤 사물이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surprising의 경우 사람이나 사물 둘 다 주어로 올 수 있습니다. She was surprising 해도 되고 The news was surprising 해도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surprised의 경우 놀라진, 놀라게 된 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 놀라질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럼 어떤 사물이 놀라질 수 있을까요? 없죠. 놀라진 건 놀랐다는 건데 감정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she was surprised 라는 문장은 가능하지만 the news was surprised 라는 문장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분사가 보어로 올 때는 사람만 주어로 가능하고요. 사물 주어는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감정과 관련된 동사를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바꿀 때는 주어를 잘 체크해줘야 합니다. 그럼 다른 예시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excite, 흥분시키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ing를 붙여 exciting 하면 흥분하게 하는, 흥분하게 만드는 이라는 뜻의 현재 분사가 되고요. pp 형태를 가져와서 excited 라고 쓰게 되면 흥분되어진 이라는 뜻의 과거 분사가 됩니다. 즉, exciting은 사람과 사물 둘 다 주어로 올 수 있지만 excited는 흥분되었다는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만 주어로 올 수 있겠죠. bore도 마찬가지겠죠. bore는 지루하게 만들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ing를 붙이면 boring, 지루하게 하는, 지루하게 만드는 이라는 뜻의 현재 분사가 되고요. pp 형태를 가져와서 bored를 사용하게 되면 지루해진, 지루하게 되어진 이라는 뜻의 감정이 됩니다. 따라서 boring은 사람이나 사물 둘 다 주어로 가질 수 있지만 bored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만 주어로 올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다른 감정 동사들은 본문 뒤에 있는 보충 수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